뉴스 브리핑.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23일 발생한 경찰의 총격 사건 당시 제이콥 블레이크가 쓰러진 차량 안에는 그의 어린 아들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살, 5살, 8살인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제 커노샤에서는 수백 명이 전날에 이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3채와 덤프트럭 1대가 불에 탔고 가로등 여러 개가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된 블레이크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블레이크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블레이크 피격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2명은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연방의회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매도세로 바뀔 것이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장세를 의회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반등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재난청의 예산으로 주당 $300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지원 프로그램에 조지아주도 지난 23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주 노동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주 노동부는 추가 실업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3-4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은 모든 실업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0 미만의 복리 후생비를 받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외의 다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는 추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50%의 지지율을 보인 바이든 후보보다 9%나 낮지만 경제를 잘 다룰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의 응답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후보보다 1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공화당원의 10명 중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팬데믹 대처 능력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또 직업을 잃은 공화당원의 10명 중 3명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다고 답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신뢰가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루이스 드조의 연방우체국장은 어제 연방하원 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측이 제시한 의혹과 관련 많은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선거 방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기표된 투표용지는 안전하게 정시에 배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자동 분류기를 없애고 일부 지역에서 우체통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시키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편물 분류기를 없애는 조치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이고 공화당에 많은 기부금을 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겠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숨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는 황당한 사건이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 여성은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는데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여성의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메트로타임스는 이런 사례를 라자루스 현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1982년 이후 2017년까지 총 38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막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기술로 키운 상추가 오는 9월 중에 처음 시판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농업기술회사 스마트에이커스는 아부다비 군 장교클럽 내 임시 건물에서 수경 재배된 상추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 회사 엔싱이 지난해 계약을 맺고 설비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 상추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가 발생해 피해자가 650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50억 원을 훌쩍 넘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A 목사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며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1-2년 시간이 지나도 채용 소식이 없자 피해자들이 A 목사를 다그쳤는데 A 목사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2명의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광주지방경찰청은 A 목사와 브로커로 추정되는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하는 한편 잠적한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한 교회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게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해당 공지문에서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예배당과 모든 부속 시설을 폐쇄하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교회 공지를 본 누리꾼들이 어려운 시국에 개념 있는 목회자가 있어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 양수도 대금은 9,906억 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은 8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1조 1,2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지금까지 총 2조 원가량을 확충하게 됐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41%, 바이든 후보의 지지도는 50%.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항상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은 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미리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2016년에 한번 겪어본 일입니다. 2016년에도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지만 막상 선거에 이제 투표함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이번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사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것이 첫째는 여론조사의 허와실입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전국 규모로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국 규모로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어디까지나 주 단위로 합니다. 그 주 단위로 하고 이게 빨간 주가 되냐 파란 주가 되냐 해서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 수를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몇 개의 주를 그리고 어떤 주를 자기 편으로 어떤 주에서 이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를 누가 차지했느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가 50%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후보가 41% 지지율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여론조사의 허와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제를 잘 다룰 대통령이 누구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트럼프는 48%의 지지도를 받은 반면에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밖에 안 나온 겁니다. 10%가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은 생각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기가 이렇게 상승세를 탔던 것들을 계산을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기가 살아났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3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쳐오는 것들을 보았는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화당원들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푸시해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수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해외 기업들 미국으로 투자 유치하게 하고 또 해외로 빠져나갔던 미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결국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실제로 본인 입으로 내뱉었던 것을 현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그 신뢰층의 이 신뢰도라는 것은 아주 뭐 튼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벽이 될 것이다,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민주당계 쪽에 진보 진영 쪽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이든 후보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다. 최근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보 진영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의 주 내용들이 바로 요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장기간 실시를 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직업을 잃은 공화당원이요. 10명 중에 8명은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직업을 잃은 10명 중에 3명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좀 시골 지역에 있는 백인들이 도시 지역에 있는 흑인층과 비교가 돼서 시골 지역에 있는 백인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고 도시 지역에 있는 흑인 사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곳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골에 있는 백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는 반면에 도시에 있는 이 흑인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당장 뭐 내일이라도 뭐 쫓겨날 수도 있는 집에서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을 하려고 할지, 이런 전략적인 그 정책들을 어떻게 내놓을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27일 날 이제 후보 수락 연설까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 바이든 후보의 이제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11월 3일, 이제 뭐 불과 2달 남짓 남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또 미국이 한번 좀 열병을 좀 앓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끝나지 않죠.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혹시 그 제이콥 블레이크의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이 한두 발도 아니고 무려 7발의 총을 계속해서 쏘는, 물론 그에 다 블레이크의 몸에 맞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총을 쐈다라는 것도 좀 놀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 차 안에 블레이크의 아들들이, 어린 아이들이 3명이나 그 차 안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블레이크가 지금 병원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져서 그나마 저희가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블레이크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제발 좀 폭력적인 시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제2차, 3차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의 경찰의 부당한 폭력에 항거하는 시위가 오히려 시민들을 부당하게 폭력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들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꼭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져야 긴장하고 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우리 이웃 커뮤니티들과 지금 친분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져두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늘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사회를 돌볼 수 있는 마음들 가지는 하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